예, 안녕하세요. 양폴레옹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 옆에 몸 좋은 유해진으로 유명한 야생마님을 모시고 좀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락 한번 갔다 온 야생마TV 야생마입니다. 어떻게 또 저를 또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형님. 아니 사실 처음에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아직 본인을 조금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피해갈까봐. 네, 피해가 오지 않을까 고맙게 그런 걱정을 해줬는데 제목이 뭐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 주요 직업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직업에 대한 것과 인물에 대한 것 두 가지인데요. 네. 직업에 관한 것과 네. 스펙타클하죠 제가 또. 네, 그럼 엄청납니다. 네, 스펙타클합니다. 예전부터 그 신문 배달을 굉장히 오래 했었잖아요. 신문 배달 오래 했죠. 사실 그게 조금 유명해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원동력도 됐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죠. 네. 그것도 없지 않아 굉장히 있었죠? 특이했어. 정말 힘들지도 않아. 본인 사업도 하고 있고 큰 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돈도 그때 당시에 그렇죠. 꽤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네. 잠을 2시간 잔다, 3시간 잔다 하면서 신문 배달을 그 막 한겨울에 추울 때도 그렇죠. 돌리고 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분들이 감명받았던 것 많은 같아요. 분들이 감명도 받았고 어떤 분들은 야 이거 거짓말 아니야 얘? 그렇죠. 진짜 신문 배달 그런 돌리는 거 일도 맞냐고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 맞아. 어떻게 시작을 할 수가 있고 또 일에 대해서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나요? 일단은 신문 배달을 하시러 오신 분들 중에 거의 추노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들어와서 저 화장실 잠깐 다녀올게요라고 얘기하는 순간 없어요. 그 사람이 날라갔어. 그런 스타일의 진짜 사람들이 제가 1년 한 4개월 정도 일했었거든요. 거의 수없이 봤습니다. 보통 이제 일을 배우러 왔을 때 가장 힘든 게 사실은 호수를 외우는 게 가장 힘든 거거든요. 왜냐면은 종류가 하나, 두 개, 세 개 이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아요. 호수마다 또 다 다르니까는 그거를 외워야 되는 게 상당히 어렵죠. 처음엔 적어갖고 다니는데 네네. 그걸 외우는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 다 탈락하죠. 몸도 힘든데 머리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이거. 뇌가 있어야 되고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거. 네네. 뇌가 좀 있어야 돼. 근데 제가 봤을 때 새벽에 배달하시다가 네. 그 구독 받으시는 분이랑 실제로 딱 한번 마주치면은 신문 잘못 넣어도 뭐라 못하실 것 같은데? 유튜브를 아예 안 할 때고 아니 그냥 왔고 잘못했죠.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300부에 한 100만 원 정도. 300부면 한 4시간 정도? 3시간 반,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른 일을 안 할 때 할 수 있는 거고. 시간이 네. 그렇죠. 그때 당시 헬스장 알바도 하고 있었었는데 맞아요. 네. 6시부터 해가지고 밤 11시까지 이제 알바하는데 그때 그것도 100만 원 받았었거든요. 그건 두 개 합하면 200이잖아요. 네. 200이면 또 짭짤하잖아요. 일이 끝나고서는 이제 신문 배달하고 아침에 또 일을 하고 이런 식이 계속 반복이었었는데 같이 운동하는 동생들이 제가 동상이 있고 손끝에 동상이 있고 하니까는 엄청 안쓰러워 했었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금전적인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 마인드에 대한 리셋 아니면 마인드에 대한 정립 이런 것들이 사실 저한테 좀 컸었고 맞아. 이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걸 왜 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그 사람들의 입장인 거고 제 입장은 또 다른 거니까는 참 그 손에 동상을 입고 이랬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좀 마음이 기분이 좋으시죠?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왜 열심히 했는지 가만 되짚어 보면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청라로 이사 올 시기였었거든요. 저는 형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대출이나 할부 이런 거를 엄청 싫어합니다. 차도 다 올 현찰방으로 사는 스타일이고 심지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현찰로 샀어요. 저는 통장에 돈이 아예 앵코가 났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시작한 게 그 일 두 가지였었거든요. 그게 시작돼서 계속 이제 꾸준히 갔었던 거고 그때 좀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면서도 이게 욕을 하고 막 그랬었죠. 왜 욕했는지 곰곰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본인이 원래 사람들은 못하는 거를 안 믿더라고요. 맞아요. 본인이 할 수 없는 거에 대한 불신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어떤 구독자가 이제 와서 저한테 했었던 분도 계셨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또 사실 이 야생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아시기도 하고 또 작년이었나요? 네. 네, 좀 시끄러운 사건들도 있었고, 네네네네. 예, 그랬기 때문에 근황이라던가 네네네네. 작년 사건 이런 거 제가 네네네네. 조금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네네네. 그 부분을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일단은 왜 그랬니? 자세히 얘기한 적은 사실은 없는데 시작은 올라가다 보면은 다찌 사건에서 시작이 돼요. 사실은 지인들도 모릅니다 이거는. 네네. 제가 이제 다찌라는 차량을 이제 구매를 했었어요. 근데 그걸 어찌됐건 결과부터
드리자면은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저는 검정 색깔을 시켰는데 그레이 색상이 차가 왔었거든요. 그걸 도색을 요청했는데 돈이 없다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 업체 왔다 갔다 하면서 차가 이제 몇 번 이제 고속도로에서도 멈추고 몇 번 멈추는 사건이 있었었는데 그 분이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다치 사건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 이걸 어떻게 좀 도움을 드려야 될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찍게 된 영상이 그거였고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그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된 건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그분도 욕을 먹을까봐 사기를 당한 거는 전데 반대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테슬라 사건이 터졌는데 그걸 이제 역으로 이제 자기가 올라가기 위해서 그걸 이제 터트리는 네, 네, 사건이 네.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네. 어찌됐건 그 테슬라를 이제 레카에 실었잖아요. 그 다찌를 저한테 사기쳐서 파신 분도 정보가 엄청나게 많지만 이거를 얘기를 하면 그분이 정말로 징역을 갈 수도 있는 거라서 얘기를 끝까지 안 하다가 얼마 전에 제가 공개했습니다. 1년 참고 얘기했어요. 네. 근데 뭐 어차피 욕먹은 거 그냥 끝까지 욕먹자 싶어가지고 한 거였는데 어찌됐건 뭐 후회는 없습니다. 네. 그때 당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제가 그 일이 네네네. 있자마자도 통화를 많이 하고 네네네. 하긴 했었는데 정말 뭐 풀이 많이 죽어 있었고 네네네.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심지어는 원래 기존에 봉사활동도 하고 이런 거를 그냥 즐겁게 하고 있었는데 고민이 생긴 거야. 제가 이거 봉사활동을 이어가면 사람들 눈에 이 새끼 이거 이제 잘 보이려고 봉사활동 하는 거 아니야? 진짜 그런 고민도 했었고. 그래서 그거는 신경 쓰지 말아라. 그냥 뭐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서 네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저기 컵라면 있으면 하나만 갖다 주세요. 라면 먹어. 야 웃긴 거는 그 컵라면도 구독자들이 먹으라 그래가지고 먹은 건데 바로 그냥 태세 전환을 하더라고요. 그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정말 이 야생마 채널을 사랑하고 이 색깔을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이 댓글도 썼고 네네네.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공감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충분히 있어요. 네네. 근데 이 사건 하나를 가지고 뭐 페이스북이라던가 이런 데 굉장히 그 맞아요. 영상이 유명해지면서 안 좋게 막 엄청 퍼갔었죠. 야생마가 어떤 캐릭터고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조차 그냥 딱 야 얘가 주작하다 걸렸는데 라면 먹으면서 사과했대. 뭐야 이제 그렇게 맞아, 욕을 많이 맞아, 먹었던 맞아. 걸로 맞아. 예, 기억을 하는 거고 정말 평소에는 뭐 언급조차 없던 사람들이 좀 많이 유입이 맞아, 되면서 맞아. 조금 그런 욕들을 많이 맞아. 먹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이거를 그때 당시에 당사자는 그렇게 그걸 인지를 못합니다. 그냥 지금 욕먹는 거에 기가 죽고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유튜버들은 어떻게 보면 반공인이지만 일반인이에요. 굳이 따지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멘탈이 막 정말 연예인들처럼 강하고 준비가 돼 있지도 않았고 그때 당시엔. 그쵸? 지금은 통달했습니다, 형님. 그렇게 이제 되는 상황까지 왔죠, 뭐,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형님도 이제 유튜브를 하시지만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어디 가서 얘기는 한 적은 없지만 이 대중들의 이런 심리 뭐 이런 것들도 다 생각하게 맞아요. 지금은 되거든요. 그 사건이 터진 이후로 심리학도 공부했어요, 제가. 진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거를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잘 되는 사람은 못 본다. 정말 그거를 뼈저리게 느꼈고 물론 내가 많이 잘 돼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게 아니라 주위에 터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느꼈고 사과를 하면 안 된다 라는 걸 한 번 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대중들이 봤을 때 잘못했으면은 사과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지. 사과를 해요. 사과를 하면은 사과를 했으면은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정이나 수긍을 해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뭐 사기를 쳤거나 뭐 누구를 구타를 저도 했거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을 했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하지만 이게 그 사과를 해서 글씨 톨 하나 잡힌 것까지 이제 또 타고 내려가 이런 스타일의 꼬투리를 잡는 스타일로 이제 사과를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계속 이제 그렇게 욕을 먹다 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한 거구나 생각을 이제 다 체념을 하고 있었죠. 근데 다른 그 이후에 터진 사람들은 그 사과 영상을 안 올리고 그냥 밟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2배, 3배로 잘 돼.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해결이 잘 돼요. 돼버리지. 예.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느낀 거는 참 이게 어떤 생각과 심리로 그렇게 하는지 내가 인정을 했을 때는 그 사람들도 받아줄 줄 알고 나는 당연히 한 거죠. 근데 어떤 누군가는 그냥 밟고 넘어가도 이게 용서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진짜. 그때 조금 많이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많이 했었죠, 사실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이런 사람의 삶이 좋은 점도 있지만 예, 그렇죠. 정말 쉽지 않은 정말 뭐 더 조심해야 되고 그렇죠. 말 하나 진짜 행동 거지 하나 조심해야 되는 이런 그런 삶인 것 같고 그래서 뭐 지금 어쨌든 근데 유튜브를 이제 다시 조금씩 뭐 하시는 거죠?
유튜브를 하긴 하죠. 네, 하긴 하는데 열심히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크게 뭐 예전같이 연연하지 않고 네네네. 올리고 싶은 거 올리고 그냥 네네네.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네네. 네, 그런 마인드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거는 근데 제가 봤을 때 진짜 엄청 많아요, 그거는 엄청. 진짜 사람이 아닌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4억 정도 됐었어요. 저는 결혼하기 전날까지 할머니랑 잤거든요.